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설립을 추진 중인 울산특수교육연구원이 주민반대 등으로 지난 7월 추진 부지를 한 차례 옮겼는데요. 지난달엔 옮긴 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실회 심의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육청 주관으로 주민 설명회가 마련됐고 우려했던 주민들의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난항을 겪던 특수교육연구원 설립이 이젠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을 계획 중인 중구 성안동의 부지입니다. 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이곳엔 오는 2028년 하반기 울산특수교육연구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산 452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지는 특수교육연구원은 특수교육정책연구와 함께 울산 특수교육 현장의 지휘본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수교육연구원은 당초 북구 송정동의 제2고헌초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과밀학급 문제로 학교에 대한 수요가 높은 북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지난 7월 부지를 중구 성안동으로 옮겼지만 이번엔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관리 계획안이 삭제됐습니다. 교육청은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번엔 주민들의 큰 반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20여 년간 빈 땅으로 방치되면서 주변 도로 정비에 대한 수요와 함께 공공시설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있어 온 지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뭐 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여러모로 또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수교육연구원 1층을 첨단 장애인의 체험실과 북카페 등으로 형성해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한 점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전국에 지금 거의 시도에 다 생겼는데 울산이 지금 많이 늦은 편이거든요. 장애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비장애 아이들 체험실이 지금 같이 이제 갖춰지기 때문에 우리 장애 이해 교육이나 우리 비장애 아이들 이제 일반 교육에도 많이 도움이. 교육청은 4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주민 설명회까지 마친 뒤 이번 달 말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시의회에 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꾸준히 늘어나 올해 3,055명, 특수학급은 476학급에 달하는 상황.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가는 가운데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울산 특수교육연구원이 이번엔 건립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어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중구 지역 시구의원들과 김영길 중구청장 및 주요 간부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중구 당정협의회는 22대 국회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박성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구 시구의원, 울산시당 당직자를 비롯한 중구 당협 주요 당직자, 구청의 주요 간부, 실무자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중구청은 중구의 주요 현안 사업인 다운교 건설 사업을 비롯한 중구 축구장 조성 등 다양한 SOC 사업과 각종 축제와 공모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참가자들 모두 중구 현안 해결과 중구 발전 방향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근로자 난임치료 지원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른바 근로자 난임치료 지원 3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으로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와 난임치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급여 지원 명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법 개정만으로 단숨에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국가 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에 대한 영풍의 지속적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려아연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영풍이 같은 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또다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동일한 이유로 가처분이 기각될 걸 알면서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시간을 벌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영풍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수출형 잠수함 설계 안전 기준에 대해 국내외 선급의 기본 승인 AIP를 획득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2,300톤급 수출형 잠수함에 대해 지난 2일 노르웨이 선급으로부터 국제해군 잠수함 규칙인 기본 승인을 받고 한국 선급으로부터는 국제함정안전협회 기반의 잠수함 안전 분야 기본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승인 AIP는 설계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인증으로 수상 배수량 2,300톤급 잠수함의 국제 안전 기준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01% 상승했습니다. 구군별로는 중구와 남구, 울주군이 0.01% 올랐으며 북구는 보합세를, 동구는 0.02% 떨어졌습니다.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7년여 만에 준공됐습니다. 상북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길천산당과 상북농공단지의 종사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 조성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말 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채비지 매수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채비지 잔금 지급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준공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난 8월부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끝에 지난달 합의에 도달하면서 도시개발 사업과 주택건설 사업이 준공돼 울산 최초의 도농복합도시로 조성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일 오후 6시부터 6일 오전 7시까지 오토밸리로 일부 구간에 대한 야간 차량 교통 통제가 실시됩니다.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북울산역 환승체계 개선 사업에 따른 보행육교 거치 작업에 따라 5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오토밸리로 호계나들목에서 송정나들목 구간에 대해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토밸리로 방어진 방면 북울산역 1호는 1차로 우회도로를 운영하지만 6일 오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은 차량과 자전거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울산과학대학교의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1차 모집 마감 결과 정원 내 모집 정원 1,407명에 1,503명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 7.4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정원 내 전형에선 물리치료학과가 24.38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특히 특성화고 전형에선 물리치료학과가 142대 1, 간호학부가 47.33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올해 울산 출신 지원자는 전체 지원자의 82%인 9,177명으로 지난해 7,220명보다 1,957명 증가했습니다. 이번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1차 모집 합격자는 오는 25일 울산과학대 입학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울산대학교가 제105회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출정식을 열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울산대에선 축구와 테니스, 씨름 등 모두 10개 종목 73명의 선수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울산 대표로 참가합니다. 울산시 체육회는 이번 출정식에서 선수 훈련 용품 구입 등을 위한 지원금으로 울산대 운동부에 1억 5,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산란계 농장 10개소를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35종, 살충제 34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검사 기준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과 11월에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관내 유통되는 계란도 검사를 실시해 위반 사항 확인 시 부적합 계란을 회수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남구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로 남구청은 울산 5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남구청은 국비와 시비 총 8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11월 중 산자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주문화재단에서 주최한 특별공연 2024 울주 오디세이가 어제 울주 종합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14번째를 맞는 울주 오디세이는 당초 신불산 간홀제 억새평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우천 예보로 장소를 실내로 옮겨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연엔 관객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태진과 박창근, 정동하와 소찬희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가 열띤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6개월가량 개소가 미뤄져 왔던 북구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가 지난 2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센터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밴드실과 요리 실습실, 실내 집회장 등을 갖춘 공간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는 연암동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이후 10년 만에 새로 문을 연 청소년 시설로 문화의 집과 다소 거리가 있는 농소이동 지역 청소년들 위주로 소통의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